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조사합니다. 고등학교를 조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한참쯤 여러분들 수행평가 시즌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수행평가들, 어떤 수행평가들이 있는 건지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려운 수행평가들을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수행평가가 무엇이냐면,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행평가의 조건이 뭐죠?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근데 여러분의 진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든 연계시켜야 하는 수행평가가 가장 어려운 수행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IT 기회를 희망을 해요. 그런데 한국사 시민통치에 관한 보고서를 뭐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야 된다라든지, 그다음 경영학과를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통합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고 이때 어떤 뭐 과학을 좀 의무적으로 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학을 뭐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켜야 된다라든지 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행비가 정말 좀 아이들 우리 난해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대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하고 전혀 좀 매칭이 어려운데 이 점에 좀 진로가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럴 것 같은 경우는요. 핵심 키워드부터 여러분들 찾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행평가 범위를 정해주죠. 어떤 교과 범위를 정해주면 그 교과 범위를 핵심 키워드를 추려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추려내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진로 역량이나 진로와 관련된 많은 다양한 것이 있겠죠. 거기에서도 핵심 키워드를 추려내서 핵심 키워드끼리 연계하면은 연결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수행평가를 연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뭐냐면 너무 두루뭉실하고 세밀하게 들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쪼개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연계가 되면 어떻게든 연계가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재 그래도 정 나오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 뭘 연계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역량을 연계, 즉 학업적인 역량과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연계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또 어려운 수행평가 무엇이 융합 수행평가야.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물리와 화학을 융합하는 거, 수학과 화학을 물리하는 거, 이렇게 다른 두 개의 과목을 다른 두 개의 과목 융합을 해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됐던 수행평가를 제출하라 이런 수행평가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뭐 실생활과 융합해라든지 뭐 또 뭐 예를 들어 유전과 환경을 융합한다라든지 뭐 유전과 인공지능을 융합한다라든지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자, 스팀 있죠. STEM, 스팀을 통해서 두 개를 연계시켜라든지 혹은 뭐 트리즈 같은 경우를 수행평가로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솔직히 좀 이건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뉴스라든지 강의를 좀 검색하셔가지고 다양성을 먼저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이제 어떤 과제표 주제를 이제 그 정해주고 할 때 단지 항상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역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융합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정해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역시도 먼저 그것과 관련 다양성을 먼저 찾고 그 다양성에서 연계해서 심화시켜 나간다면 좋은 주제가 나오고 수행평가 퍼펙트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발명대회가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는 좀 발명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발명이 아니야. 그게 뭐 이런 뭐 자기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설계도를 그려라 그게 아닙니다. 먼저 문제 상황도 제시해야 되고 해결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재료도 알아야 되고 구상도도 작성해야 되고 또 기능도 먼저 그런 걸 어필해야 되는 수행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상황 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 예를 들어서 발명품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막막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발명할 것인지 그 점에 거의 막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상황 제시를 여러분들의 학교, 즉 실생활에서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학교의 실생활에서 문제 상황 제시와 불편한 점을 찾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나머지는 술술술술
풀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 찾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거 찾게 되면 여러분들 기능도 못 찾고요. 구상도 하지 못해요. 너무 좀 어려운 거 하는 아이들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구상도 같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상은 뭐 과학과 예술 아니면 뭐 그리고 친환경적이라든지 과학과 심리학 뭐 그리고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디커플링 그런 요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발명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종을 잘 보는 대학교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조사합니다. 고등학교를 조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의대를 몇 명 보냈냐, 뭐 서영고를 몇 명 보냈냐, 그걸로 평가하지는 않고요. 3등급 이하 학생들도 학종을 얼마나 많이 보냈냐를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3등급 이하도 학종으로 많이 보냈다라는 건 그만큼 학교 내 생기부 관리를 잘해주고 그만큼 학교 수행평가 굉장히 좀 빡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행평 빡센 학교, 그다음에 학종으로도 많이 좀 잘 보낸 그런 고등학교가 일반적으로 발명품 만든 대회가 종종 이런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심화죠. 뿌리 내리기 독서입니다. 지금 먼저 맘띵 카페라든지 이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 많이 나와요. 제가 제 진로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공학계열 컴퓨터 공학인데 이 컴퓨터 공학에서 수학 원과 연결시켜주는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책 이후에 또 무엇을 또 읽어 나가야 되는 종종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진로를, 이런 진로 정도 잘 보세요. 수행평가를 봤을 때 책이 핵심이면 먼저 여러분의 책부터 먼저 선발을 해야 돼. 처음부터 먼저 책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 수행평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책의 중심인데 책부터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만 선택하고 거기에 맞춘 책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먼저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이 중심이 된 수행평가 반드시 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뿌리 내리기 독서, 즉 뿌리 물기 독서가 반드시 나와야지만 여러분들 생기면 좀 유리합니다.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수행평가 보고 작성해서 어떤 책을 활용해가지고 보고 작성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또 다른 책을 읽어서 총 세권을 뿌리내리고 독서하면 학점에서 매우 유리하고 대학교 평가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솔직히 일단 독서활동 상황에 좀 본란대 처리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대학교 평가자는요, 책을 좋아하는 학생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특에서도 이처럼 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책에 딱 세 권 쭉 나왔어. 그 양식도 각 곳마다 뭐 동기라든지 진로에 도움된 점, 느낀 점, 호기심 또 작성해서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 무슨 책을 읽을 것인지 이게 세 권을 다 읽고 나서 이것을 종합적인 이 세 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요. 정말 땡겨 깊이 있는 주제와 함께 아주 생기부 퀄리티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런 뿌리내리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진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진로를 좀 세분화시켜서 좀 디테일하게 나간다면 여러분의 진로 역량과 그다음 독서 역량도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 또 이런 수행 평가가 있죠. 수능 특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능 특강, 영어 예문 같은 게 있다라는 말. 그러면 수능 특강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예문을 찾아가지고 심화시키는 수행 평가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심화가 이제 수능 특강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돼가지고 결론이 수능 특강 비슷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수능 특강 내용이나 아니면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한 수행 평가가 좀 비슷비슷하는 건데 이것은 좀 결론을 신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응용하지 말고, 그거 좀 창의적이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 영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관점에 관련돼서 그 지부가 뭐 자기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치죠. 그러면 이것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여기에 관한 어떤 점에 보완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렇게 하면 결론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데, 단지 그것만 보고 읽고 느낀 점만 작성한다 그러면 이건 뭐 그다지 좀 그런 점이 없어. 왜? 그리고 뭐 비판적인 역량도 보이지도 않고 창의적인 역량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대학교 평가는 뭘 요구하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비판과 창의력을 보여주는 좋은 수행평가인데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난 학생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언어와 매체 수행 평가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과 관련 있는 기사를 찾아서 이제 심화시키는 활동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종종 뭐 중국어 같은 경우, 뭐 일본어 같은 경우 거기에서도 그 나라와 관련된 최근 기사거리,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본인이 이제 중국어 수업을 들었어. 근데 본인은 경영학과에 희망을 한다면 그러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중국 기사를 연계해서 뭐 기사를 가져와서 뭐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사회적 보고 있는데 제발 옛날 기사 그만 쓰세요. 옛날 기사 진짜 뭐 10년 전 기사, 15년 전 기사 자신의 줄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난 건데 그 기사를 또 해가지고 최근 기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 기사가 없어요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최근 기사가 없어요. 수행평가 막막해요라는 걸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보지 않아서 막막한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런 경우에도 핵심 키워드만 검색해도 최근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 결론에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어떤 호기심을 남기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살려서 심화시켜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반면에 진짜 수행평가가 대학교 교재 수준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자사고 이제 그런 학생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학교에서 그 정도 수행평가 요구하는 건데, 이제 완전히 정말 고등학교 이상으로 대학교 수준의 그런 수행평가, 대학교 1학년 쪽으로 수행평가를 요구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학업 역량, 특히 진로 역량을 좀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진로를 요구하는 어떤 학업적인 역량적 요소가 들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점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실생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점을 매칭시키면서 매칭시킨다라면 충분히 좋은 주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 수행평가 있죠. 이 점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어떤 블로그도 쓰면 안 돼, 출처도. 근데 기사는 괜찮아. 그리고 논문도 괜찮고 책 이 세 개만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논문만 좀 인정해 준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인터넷 서칭을 하게 되면 뭔만 나오죠? 논문 찾기가 힘들죠. 기사를 찾기 힘들어. 근데 이전 블로그는 굉장히 많아. 블로그 막 이전과 관련돼서는 많이 있죠. 근데 블로그는 인정해주지 않는 수행평가가 있어요. 이 점도 마찬가지야. 먼저 여러분의 진로 분야를 구체화시켰다면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라면은 여러분들이 단지 경영학과라면 경영학과 관련 논문 굉장히 많이 있고, 경영학과라면 경영학과 관련된 뭐 굉장히 기사거리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렇게는 두리뭉실은 안 되지. 경영학과라면 뭐 인적자원 쪽인지, 뭐 마케팅 쪽인지, 아니면 창업과 쪽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가 쪽인지, 이쪽에 세분화 시킨다고 하면 논문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 당연히 아주 세밀한 기사를 찾을 수가 있겠죠. 뭐 소프트웨어라면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학과는 컴공과를 희망한다면 그럼 단지 코딩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막 만들지 말고 그 코딩을 했으면 그것을 어떤 분야에서 코딩을 활용해서 결과물로 도출할 것인지 이 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구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세분화 시켰잖아요. 세분화 시켰으면 그때 이제 논문과 자료는 금방 나와요. 그 키워드가 나오죠. 일단 세분화 시켰죠. 그마다 DBPR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 서칭 하시게 되시면은 그 점을 자료를 수집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떤 논문이나 어떤 자료로 활용하는 수행평가는 반드시 서론과 결론에서 창의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진로를 어떻게 실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다음 반드시 어떤 역량이 향상되었는지가 강조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행평가는 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좀 본인의 선생님 객관적인 좀 기록을 넣었으면 좋겠어. 대학교 평가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학생이 정말 이걸 하면 어떤 일이 향상됐다라는 점에 그 점의 결론 부분에 학교 선생님 객관적인 그 판단 근거가 들어가는 조하는데 종종 그게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 계시면은 좀 그 점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 어려운 수행평가들에 오늘 좀 대략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수행평가를 끝났다고 해서 단지 끝나면 안 되겠죠. 발전 가능성과 역량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행평가 마쳤다면 그 수행평가 여러분의 진로 더 관련 있다라고 하면은 전공과 관련돼서 더 깊은 심화 주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송은 가장 어려운 수행평가, 나머지는 그다지 수행평가는 어렵지가 않은데, 가장 어려운 수행평가들인데, 이런 수행평가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이 쉽게 수행평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더구나가 아마 우리 맘띵 카페하고 이 맘띵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고등학생 여러분들 정말 힘든지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도 정말 힘든지 알아요. 수행평가 도와주려. 그래서 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